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롯데가 당초 김해관광 유통단지에 짓기로 약속한 관광시설을 포기하고 아울렛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나치게 기업 이익만 추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관광 유통단지 안에 있는 롯데아울렛 김해점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4,005억 원, 전국 14개 롯데 아울렛 가운데 매출 1위입니다. 롯데는 김해관광 유통단지 아울렛 매출이 기대 이상으로 늘자 아울렛을 추가로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다른 아울렛이나 다른 시설물들로 대체해서 가는 게 더 나은지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롯데가 당초 약속한 대규모 관광시설인 테마파크가 아울렛으로 변경되면 워터파크를 포함한 위락시설 용지는 현재 20.8%에서 반으로 줄어들고 대신 상업시설 용지는 2배 늘어납니다. 또 테마파크가 무산되면 주변 호텔과 콘도 건립 계획도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경상남도가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김해관광 유통단지가 롯데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했던 약속을 또 관광과 유통이 결합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민들의 어떤 그런 염원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롯데가 관광 핵심 시설인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않을 경우 김해 관광 유통단지라는 말 자체가 무색해질 형편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이렇게 20년이 다 되도록 롯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롯데에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법도 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경상남도와 롯데쇼핑이 김해 관광유통단지를 짓기로 약속한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에는 롯데가 199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만일 기한을 넘기면 매일 총 사업비의 1000분의 1을 지체상금으로 경상남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 당시 사업비가 515억 원이니까 하루 5,150만 원, 1년이면 187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11년이 지나도록 롯데의 지체상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롯데가 10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는데 경상남도가 모두 수용하면서 사업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6년 롯데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는 스포츠센터는 2010년까지, 테마파크와 호텔 등은 2012년까지 짓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도 또 연장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상업지로 변경시켜주는 특혜까지도 감행했던 겁니다. 롯데가 필요한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롯데 측이 이익만 챙기는 행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는 공식 인터뷰를 거절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해요. 더 입장을 말씀 못 한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20년 가까이 10차례 사업 변경을 통해 롯데는 기업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경상남도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10개 기업이 참여해 70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취업 창업 박람회가 오는 12일 창원 문성대학에서 열립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창원과 거제, 함안, 김해 지역 기업으로 기술 생산과 사무관리, 영업관리 분야에서 700명 가까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박람회 시간에 취업 관련 9개 기관이 참여해 여성과 중장년 등 특정 연령에 맞춘 취업 상담회가 열리고 창업 감각을 높이기 위한 특강과 창업 제품 전시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창원광역시 승격토론회가 오는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범시민추진협의회가 여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와 경남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필요성과 당위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시민추진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광역시 승격 서명 인원이 60만 명을 넘었고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남경찰청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해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와
현관 자동문을 어깨로 밀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경찰서는 지난 2월 오후 시간 주택가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4%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앞서가던 승용차가 빨리 달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 운전을 하다 앞차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들통났습니다. 김 씨는 4번째 음주운전 처벌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며 5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중 6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에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6억 원 이상의 집을 사고 팔거나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중간 기자입니다. 한 차례 심사가 보류됐던 울산시의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가 울산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해가 없으면 가결대 없음을 선포합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반값 복비안을 내놓은 지 약 6달 만에 또 울산시가 개정 조례를 제출한 지 2달 만입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반값 복비 조례는 울산시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사고 팔 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미만 거래 구간이 신설돼 수수료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경우 지금은 수수료가 최대 24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12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6억 원에 매매할 경우엔 최대 54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동산 업계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울산 지역 1,800여 부동산 업소가 고사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대국후의 활동이나 헌법 소원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값 복비가 시행되더라도 울산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6억 원 이상 9억 미만 주택 매매는 전체 1.6%, 3억 원 이상 6억 미만 임대차 거래는 0.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중개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연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하늘빛을 띠겠습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으로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빛이 드러나 있는데요. 단 이렇게 맑은 날씨 속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면서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이 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의 아침 기온 대부분 포근하게 출발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4도, 밀양이 28도로 대부분 6월 하순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진주의 낮 기온이 26도, 거창이 27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옅은 안개가 남아있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서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요즘 날이 참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오늘처럼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포근한 날씨만큼 몸도 마음도 따뜻한 목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가 진주 혁신도시에 유흥주점이나 러브호텔 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 혁신도시 상업지구 내에 유흥주점과 러브호텔 같은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 건축물 허가 신청이 잇따라 접수됐지만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해당 시설이 혁신도시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비즈니스 호텔과 같은 순수 숙박시설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 문화의 문제점은 과다한 행정 업무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8명이 과다한 행정 업무를 꼽았고 다음으로 학교장과 교사 간 비민주적 소통구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학교 문화의 원인으로는 실적 위주의 획일적 근무 평가와 맹목적 승진주의 순이었고 해결 방안으로는 수업과 행정 업무 분리를 꼽았습니다. 그동안 1, 2등급에 한정돼 온 방문 간호 등 장애인 활동 지원이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됩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2만 명에 이르는 장애 등급 상급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인정조사를 거쳐 7월부터 활동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방문 간호와 목욕, 가사, 이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율협약 중인 통영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안이 부결되면서 성동조선 사내 협력사들이 채권단과 산업자원부 등에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협력업체 60곳으로 구성된 협력사협의회는 호소문에서 성동조선 경영 정상화 중단설로 많은 임직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 등의 부동의로 성동조선에 대한 4,200억 원 규모 신규 자금 지원안이 부결됐습니다. 1년 동안 직장 폐쇄와 파업을 이어온 베어링용 쇠구슬 제조업체 창원산단 KBR이 어제 폐업했습니다. KBR 측은 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생산기계 등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 혐오에 따른 위장 폐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산의 대표 향토 음식인 아귀찜을 알리는 마산 아구데이 축제가 내일부터 11일까지 마산 오동동 아구거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오동동 아구거리 아귀찜 전문업소 20곳이 아귀찜을 10% 싼 가격으로 판매하며 아귀찜과 아귀포 시식 행사도 열립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아귀찜의 세계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하루 탑승객 최고 기록을 2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일 하루 동안 11,912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탑승객 최고 기록인 지난 2013년 11,753명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제62회 정기연주회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며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성산아톨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클래식 음악과 그림 자극이 결합된 가족음악회 비발기사계 피터와 늑대가 오늘 12일과 13일 저녁 7시 30분 진해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노인회 경남통합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부인을 원하는 개인단체 기업체를 연중 모집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